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늘어난 허리띠 구멍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적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내 몸은 요지부동일까요?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며 살을 빼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기분, 정말 답답하시죠? 그런데 만약 당신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면요? 당신의 뱃속에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칼로리 계산에 갇혀 살았습니다.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공식 말이죠.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이 공식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지금 일반적인 수학 공식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라파엘 켈먼 박사는 그에 져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는 칼로리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반란 때문이라고 말이죠. 마이크로바이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 당신의 장 속에 사는 거대한 생태계를 뜻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당신의 뱃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먹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으로 저장할지 에너지로 태울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 같지만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의 장은 잡초와 독초가 무성한 황무지와 같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장 속을 지배하는 세력, 우리는 흔히 뚱보균이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으로는 퍼미큐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은 당신이 먹은 음식에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억지로 뽑아내어 지방으로 축적시킵니다. 심지어 뇌를 조종해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당기게 만들죠. 밤마다 야식이 생각나고 빵이나 면을 끊지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뱃속에 이 나쁜 세입자들이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혼자 싸운 게 아니라 100조 마리의 적들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나쁜 세균들이 뿜어내는 독소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입니다. 이 염증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여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즉,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을 공격하고 있는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켈먼 박사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하면 뱃속의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나를 살찌게 하던 적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4단계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4R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첫째, 나쁜 것을 제거하는 리무브. 둘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리플레이스. 셋째, 좋은 균을 다시 심는 리노큘레이트. 마지막으로 손상된 장을 고치는 리페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대사증후군 환자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거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을 수는 없겠죠. 장내 염증을 일으키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딱 3주만 끊어보세요. 가장 큰 적은 설탕과 가공식품, 그리고 글루텐입니다. 밀가루 음식, 달콤한 음료수, 편의점 간식들. 이것들은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뷔페입니다. 평생 못 먹나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장이 치유되면 가끔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을 끄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감미료와 유제품, 그리고 나쁜 지방입니다.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지만 장내 세균의 구성을 망가뜨려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유제품도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두, 옥수수유 같은 가공된 식물성 기름도 피해주세요. 지금은 장을 최대한 쉬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쁜 것을 치웠다면 이제 소화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위산과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장에 내려가면 그것이 곧 독소가 됩니다. 식사 전에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 한 모금 드셔보세요. 위산 분비를 돕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화효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소는 흡수되고 나쁜 균은 굶어 죽습니다. 이제 황폐해진 땅에 좋은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바로 유익균을 넣어주는 것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좋은 것은 음식입니다. 김치, 사워크라우트, 콤부차,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발효식품 속에 살아있는 균들은 장에 들어가 강력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단, 시중에 파는 달달한 요거트나 짜기만한 절임류는 피하고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것을 선택하세요. 씨앗만 뿌린다고 꽃이 피지 않죠? 비료를 줘야 합니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그 비료입니다. 켈먼 박사가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 감자,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히카마입니다. 특히 돼지 감자와 히카마에는 이놀린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흔한 마늘과 양파도 훌륭한 비료입니다.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살짝만 익히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균에게는 더 좋은 먹이가 됩니다. 이 외에도 장내 미생물을 살리는 슈퍼푸드들이 있습니다. 무, 부추, 강황, 시나몬 같은 향신료와 뿌리 채소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고 강황과 시나몬은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한 스푼 넣거나 무생채를 반찬으로 곁들이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뱃속 정원을 푸르게 만듭니다.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내 뱃속 미생물들이 좋아할 만한 채소를 하나 더 카트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복구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이죠. 장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연,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굴, 조개류, 자연산 연어, 그리고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또한 사골 국물에는 장벽 복구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따뜻한 사골국 한 그릇이 당신의 헐어진 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잠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유익균을 죽이고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미생물들도 생체 리듬이 있어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활발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미생물도 지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푹 자는 것만으로도 장내 세균은 춤을 춥니다. 이 4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가스가 차거나 배가 꾸룩거릴 수도 있습니다.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나쁜 균들이 죽어가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미친 듯이 당기던 단 음식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아니라 장이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찌개나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고기를 드실 땐 쌈 채소를 평소보다 3배 더 드세요. 공기밥은 반만 드시고 대신 나물 반찬을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당신의 장내 미생물은 이 배려에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켈먼 박사는 75대 25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식단의 75%만 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인 음식으로 채우고 나머지 25%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세요. 완벽주의는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장을 망칩니다. 친구들과 치킨 한 조각 먹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음 끼니에 김치와 채소를 더 챙겨 먹으면 됩니다. 유연함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싸움은 내 몸을 미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내 몸을 보살피고 그 안에 사는 작은 생명들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뱃살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좋은 거 넣어줄게라고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몸을 아껴줄 때 백조마리의 미생물도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전쟁터가 아니라 조화로운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속 탄산음료를 버리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장 속 작은 우주는 당신의 작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알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질병의 치료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장, 그리고 가벼워질 내일을 응원합니다.